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결국 어떤 생애 주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생애 주기를 이 시에서 지금 잘 나타내고 있어요. 한 번 더 보면, 내가 작성한 C 프로그램은 결국은 컴파일이 될 것이고, 컴파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컴파일을 거쳐서 컴파일과 링크 과정을 거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된다. 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에 위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생애 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이 만들고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차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시키는지를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우리 그 인간하고 비교해보면 프로그램은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직 실행이 안 된 상태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활동하지 않은 상태죠. 이 프로세스는 이제 탄생을 출생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자기 생애를 이제 쭉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의 파일이다. 실행 가능한 파일이고, 프로세스는 이제 실행이 되어서 CPU에 의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명령어가 이제 실행되는 상태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램은 본인이 자기가 작성한 코드도 있고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도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기가 작성한 코드는 사용자 프로그램 코드고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는 라이브러리 함수 또는 시스템 호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르는지를,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와 시스템 호출이 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그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printf를 제외하고는 다섯 번째 라인, 여섯 번째 라인, 뭐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작성을 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인데, 자, 여기 printf는 실제로 이 코드 자체는 내가 작성한 게, 사용자가 작성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가져다가 사용하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작성한 코드는, 이 코드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사실 이만큼이죠. int sum 있고 sum 플러스 1, 뭐 return 제로, 그 나머지는 이제 형식적인 부분들이고, 그 실제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곱 번째 줄은 사용자가 작성한 게 아니고 뭐다,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예요. 보통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 루틴 또는 시스템 호출이라고 불러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용자 프로그램 코드, 이제 우리가 봤던 사용자 프로그램 코드는 결국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라인 사용자 프로그램 코드가 있고,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 루틴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루틴은 일곱 번째 라인, 7번 라인, printf. 내가 작성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 둔 거를 사용자가 가져와서 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라이브러리 루틴 또는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보통 불러요. 자,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이와 같은 함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함수는 결국은 뭘 하냐면, 이 printf가 하는 일은 뭐죠? 화면에, 이 화면에 예를 들어서 뭐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썸은 썸하고 3 이렇게 출력을 해주겠죠. 이 썸 3이니까. 근데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려면은 이 운영체제한테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리눅스 커널 안에다가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부탁을 받은 여기서 리눅스 커널은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주게 돼요. 자, 자세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차차 배울 건데, 어쨌든 프로그램은 내가 작성한 코드가 있고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들에 의해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돼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화면에 어떻게 출력하고 이런 것들 다 설계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어떻게 실행되냐면,
내가 작성하지 않은 다른 라이브러리 루틴 또는 시스템 호출에 의해서 실행된다. 사용자가 시스템 호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보면 앞에서 봤던 아까 메인 함수, 이제 이게 뭐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가 있고 이게 사용자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예요. 근데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에서 나 어떤 거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라이브러리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하면 이 라이브러리는 이 운영체제한테 나 이런 일 해주세요라고 다시 요청을 하는 절차를 갖춰요.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자, 어쨌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요청을 내리면 그 요청들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 내부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거쳐서 운영체제한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통 운영체제한테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 호출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근데 시스템 호출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종류로 좀 구분될 수 있어요.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 호출은 크게 보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프로세스 제어, 파일 조작, 주변 장치 조작, 정보 관리, 통신. 자, 프로세스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실행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뭔가 조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보통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해주는 게 시스템 호출 한 파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a.txt라는 파일이 있고, 이 파일에다가 쭉 명령을 쭉 뭔가 작성했어요. 작성하고 이 파일을 결국 어디에다가 SSD 또는 하드디스크에다가 담아야겠죠. 근데 이 저장하려면은 누가 저장해 줘야 되냐면 운영체제가 저장을 해줄 수 있어요. 운영체제가 저장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앱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 보고 저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시스템 호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청받는 것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세스 제어도 있고 이와 같이 파일 조작도 있고 뭐 그 이외에 나머지 주변 장치들 뭐 마우스도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주변 장치들 그리고 뭐 스피커나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보 관리, 통신 뭐 다른 장치와 통신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다 운영 체제가 관장한다. 관장하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운영 체제한테 잠깐 부탁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하냐 하면은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부탁한다. 근데 그 시스템 호출 종류는 이와 같이 5가지 정도 종류가 있다. 자, 우리가 유닉스 또는 리눅스 시스템 기반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유닉스와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유닉스 시스템은 1960년대 말에 어, 여기 나와 있는 벨랩, MIT,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공동 프로젝트로 해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능이 너무 복잡해서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프로젝트 이름은 멀틱스라는 이름이고, 근데 실패는 했지만 이때 나왔던 대부분의 아주 많은 설계들, 아주 좋은 방법들, 아주 좋은 철학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운영 체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운영 체제들, 뭐 리눅스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맥 OS도 있고, iOS도 있고,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어, 도입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근데 그 실패를 했지만, 이 실패를,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실패를 하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해서 이 두 분이, 우리 실패했지만, 너무 복잡해서 실패했으니까 좀 더 간단한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기로 했어요. 만들기로 했고 이 사람들은 당시에 벨랩 지금 AT&T라는 회사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그 휴대폰 통신 회사 그래서 벨랩이라는 곳에서 이 두 분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운영 체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랭귀지는 이제 많은 부분은 C언어로 작성을 했고 C언어로 작성을 했고 초창기에는 뭐 어셈블리어로 작성을 했지만 어쨌든 C언어로 작성을 했고 이때 기능들은 간단한 파일 시스템과 명령어 해석기, 쉘, 그리고 유틸리티 몇 가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이제 차차 한번 볼게요. 어쨌든 운영 체제를 이 당시에 개발을 성공했어요. 개발을 성공하고 어, 그리고 나서 이 회사에서 개발을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성공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 홍보도 하고 이거 가져다가 쓰세요. 아니면 또 뭐 이제 팔아야겠죠. 자, 그렇게 이제 확산을 시켰어요. 운영체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많이 퍼졌는데 자, 보통 학교 쪽, 대학교 쪽에는 보통 이제 뭐 연구용으로 공짜로 보통 많이 배포를 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UC 버클리라는 대학교에 마찬가지로 공짜로 배포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학교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그 소스 코드를 받아서 소스 코드를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기능들을 향상을 시켰죠, 기능들을 향상시켜서 만들어낸 유닉스가 이제 BSD라는 이름의 유닉스예요. BSD라는 유닉스. 어, 자, 사실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유닉스라는 이제 이만큼 이제 유닉스라는 이름의 운영 체제가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여러 갈래로 갈래가 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UC 버클리에서 만든 운영 체제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상용으로 돈을 받고 그 상용으로 판매한 운영 체제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유닉스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OS 종류들이 갈래가 많이 갈라졌고 그런데 잘 보면 리눅스가 여기 나와 있어요. 리눅스가 여기 갈래로 나와 있고 이 리눅스도 결국은 유닉스에 뿌리를 둔 운영 체제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운영 체제는 결국 리눅스, 안드로이드, 자, 오라클에 있는 솔라리스라는 것도 사실 쓰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그리고 맥OS, iOS 이 정도가 있고 이 운영 체제들은 다 결국은 유닉스라는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다. 뭐 이 그림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리눅스가 여기 있네요. 자, 이거는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이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 커리어에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뭐 좀 재미있는 영화가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아메리칸 흑인 여성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보면 좀 재미있는 컴퓨터와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들이 꽤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역사나 이런 부분들도 꽤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은 구성 요소가 커널이 있고 그리고 쉘이 있고 그리고 유틸리티라는 걸로 좀 나눠져요. 이 커널은 우리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통 이제 영어 뜻으로 보면 핵심이죠. 내부 핵심이고 이 커널은 결국 하는 일이 프로세스 아까 우리가 봤듯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프로세스가
그림 잘 안 그려지네. 프로세서가 이제 여러 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프로세서가 N 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럼 누구부터 먼저 실행시킬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메모리가 있을 거고 메모리에 누구를 올릴지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고 또는 SSD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 입출력을 읽고 쓰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정책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정책을 구현해 놓은 게 리눅스 그 유닉스의 커널이다 또는 운영체제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쉘은 뭐냐면 어쨌든 사용자가 유닉스 또는 리눅스한테 명령어를 계속 내릴 거잖아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명령어를 내릴 거잖아요. 그 명령어를 받아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쉘이라고 한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쉘을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유틸리티는 대표적인 유틸리티는 편집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 소스 코드 만들려면 프로그램 만들려면 편집기를 이용해서 뭔가 파일 편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편집기들, 그리고 문서 도구들, 전자우편, 파일 관리자.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우리는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유닉스는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유닉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핵심은 이 커널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램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제목이죠. 과목 이름인데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유닉스가 제공하는 시스템 호출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럼 시스템 호출은 뭐냐 도대체? 시스템 호출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 응용 프로그램은 결국 이제 메인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유닉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말이 조금 어렵죠. 조사가 빠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이 유닉스 시스템. 음, 여기 조사 이가 빠졌어요. 응용 프로그램이 유닉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유닉스 유닉스 안에 이제 유닉스 운영 체제가 있는 거죠. 음, 말이 약간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뭐 운영 체제 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요청할 때 요청하는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시스템 호출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보통 시스템 호출이 나오면은 이 라이브러리 함수하고 좀 그 대비돼서 보통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라이브러리는 미리 컴파일 되어 있는 함수들을 묶어서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의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 모음.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다 보면 이것저것 뭔가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 그 필요한 기능들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기능들을 묶어 놓은 게 어, 라이브러리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라이브러리는 그 리눅스 안에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냥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으로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프로그램을 영어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 이만큼이 이제 운영체제인데, 운영체제의 어떤 특정한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이거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어, 사용자 프로그램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묶어 놓은 함수의 집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시스템 호출과 라이브러리 함수. 시스템 호출은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시스템 수준의 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시스템 호출에 수행되는 대부분의 코드는 커널의 일부로 실행되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함수를 실제 실행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파일 관리, 프로세스 관리, 이와 같은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해볼 거고, 근데 이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봐왔던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와 같은 함수들을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스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의 집합이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함수 안에서 시스템 호출을 자기가 또 호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f는 write라는 함수를 시스템 호출을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된다. printf가 하는 일이 뭐냐면, printf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하고 어떻게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화면을 출력을 한다는 일은 printf를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근데 이 printf는 이 화면에 자기가 출력하려면은 운영체제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이거 출력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청을 할 때, 여기서 운영체제 코드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운영체제한테 나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요청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근데 어 이제 보면 시스템 호출과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왜 구분을 해놨는지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스템 호출은 커널에 있는 해당 서비스 모듈을 직접 호출하고 작업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이다. 그러니까 커널이 운영체제라고 그랬죠. 운영체제에 있는 실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직접 호출하고 작업하고 그 결과를 리턴하는, 리턴하게 된다. 자, 근데 라이브러리 함수의 기능에 따라서 시스템 호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좀 달라지기도 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요청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 때 보통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a.text 어떤 파일에다가 써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파일에다가 써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때는 시스템 호출한테 파일에 써주세요라고 바로 또는 직접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라이브러리 함수한테 나 파일에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거쳐서 얘기할 수도 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거쳐서 하는지는 우리가 차차 배워볼 거고 어쨌든 결국은 둘 다 시스템 호출을 결국은 할 거고 근데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모든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다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함수들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는 시스템 호출을 호출하고 어떤 건 호출하지 않고 이제 그건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고 싶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해주세요라고 부탁해야 된다. 부탁. 근데 왜 이렇게 부탁해야 되냐? 저 왼쪽에 있는 우리 일상생활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이제 이 은행 창구에 가서 이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기 계좌에 예를 들어서 내 계좌에 한 100만 원 정도 돈이 있어요. 내 계좌에 100만 원이 있고 나 오늘 10만 원 인출해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럼 뭐 하죠? 보통 은행에 가서 뭐 인출 확인서에다가 뭔가 쭉 작성하고 이 은행원한테 제출하죠.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은행원은 뭐 모르겠어요. 뭐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결제를 받고 그 아마 은행 그 이제 부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은행에 가서 결제를 받고 물론 뭐 10만 원이 대부분 여기 이제 창구에 웬만하면 10만 원이 있을 건데 만약에 이제 10만 원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 이 뒷문에 보통 뭐가 있어요? 뒷문에 이제 이 은행 금고가 있죠. 은행 금고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막 있을 거야. 달러가 있을 거야. 돈이 막 있을 거야. 돈이 있으면 연행 직원은 뭘 해요? 이 금고에 가서 10만 원을 가져와서 이 그 고객한테 주고 10만 원 너가 요청했으니까 10만 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 통장 잔고에는 10만 원 꺼내갔습니다라고 딱 하고 이제 잔액은 90만 원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알려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업무가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은행 이 고객이 은행 직원한테 요청하지 않고 어차피 자기 돈 100만 원짜리 계좌가 있고 내 돈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빼갈 수 있으면은 뭐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은행 금고에 들어가서 자기 돈 10만 원 만약에 빼왔다고 합시다. 빼왔어요. 자, 이렇게 허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허용해도 아주 착한 사람들만 달고 있으면 이렇게 허용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괴물생심이라고 어쨌든 뭔가 돈이 보이고 물건이 보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럼 10만 원을 가져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200만 원을 가져와 버렸어요. 가져오고 모른 척하고 나 10만 원만 가져왔어요 라고 하고 자기 통장에다가 적어놓고 자기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은행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똑같은 원리예요. 이 어플리케이션 하드디스크에서 하드디스크로 가서 이제 하드디스크가 결국은 이 컴퓨터의 자원이죠, 자원. 아주 중요한 자원이죠. 근데 은행으로 따지면 검거죠. 이 검거에 가서, 어, A.텍스트에 있는 내용 읽어주세요, 써주세요 하는데 내가 자기 것만 읽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B.텍스트 그게 있는 내용을 막 이상하게 다르게 써버렸어. 또는 그게 지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누구한테? 시스템 호출한테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호출 읽으면 결국 뭐예요? 이 여기 있는 은행원이죠, 은행원. 은행원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인터페이스, 처리해주는 고객 응대 지원이죠, 고객 응대 지원. 그래서 시스템 호출은 이 은행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고객 응대를 하고,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게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고객 응대를 그래서 받아서 이 통장에 가서 그러니까 금고에 가서 하드디스크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떤 파일 읽고 써달라고 했으니까 딱 요청한 것만 딱 처리하고 요청 다 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돼요. 자, 이와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 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뭔가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뭔가 좀 처리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은행에 이제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나 이거 얼마 찾아야 되니까 너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주죠? 그 일을 은행 직원한테 가서 대신에 해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시스템 호출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시스템 호출을 해주는 사람이다,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스템 호출은 결국은 시스템 호출을 받아서 여기에 읽고 쓰려면 결국 뭘 해야 된다? 읽고 쓰려면은 시스템 호출은 이 커널 모듈, 이제 뭐 커널 모듈이라는 게 운영체제가 여기 하드디스크를 읽고 쓰는데 필요한 기능이죠. 이 기능들을 하려면 여기서 뭐 이것저것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이 커널 모듈에서 실제로 하게 된다. 그래서 시스템 호출은 커널에 해당 서비스 모듈을 직접 호출하여 작업 결과를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과 일반 우리 현실 세계를 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 체제를 그림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림으로 잠깐 보면 아래쪽은 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 위쪽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사용자 프로그램은 유틸리티와 운영체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한테 어떤 일을 해주세요라고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유틸리티 또는 뭐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한테 요청하고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운영체제한테 어떤 일을 해주세요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장치에 가서 데이터를 읽고 또 뭐 데이터를 쓰고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하드웨어 장치를 읽고 쓸 수 있는 것은 뭐다? 운영체제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뭐 요즘에 좀 다른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운영체제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다. 오케이. 어, 자, 이 그림은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결국은 시스템 호출이 있는데 보통 이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어떤 시스템 호출을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이 API를 특정한 API를 이용해서 시스템 호출 사용한다. 근데 그냥 개념적으로 그래서 API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 소개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